남들에게는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알고 싶나요? 당신은 덫에 걸렸습니다. 네,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스스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타인이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며 내린 모든 결정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멈췄던 모든 행동들. 진정한 비명을 숨기던 모든 가짜 미소와 함께 말이죠. 가슴 속에 그 억압감을 느끼나요? 불안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삶에 견딜 수 없는 무게입니다. 심지어 입장료도 내지 않고 당신의 연기를 보러 온 구경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설계된 삶 말이죠.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자유와 본질, 진정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덧없는 박수, 순간적인 인정과 맞바꾸어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넘기며 타인의 기대에 스스로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아있나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부분은 무엇이고,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어울리고자 하는 병적인 욕구에 의해 형성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당신에게 통제가 핵심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삶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을 팔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알고 싶나요? 절대적인 통제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바쁘게 하고 산만하게 하며 정말 중요한 것과 단절시키도록 설계된 정신적인 덫입니다. 통제하려는 강박에 사로잡힐수록 당신은 불안으로, 조용한 절망으로, 그리고 결코 살지 못하는 삶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 관계, 심지어 당신의 생각조차도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인정을 더 많이 추구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중심으로부터 한때 인식할 줄 알았지만 이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그 진정한 본질로부터 더 멀리 표류합니다. 16세기 미셸 드 몽테뉴는 그의 고요한 탑에서 오늘날 당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연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병적인 시도, 즉 남을 기쁘게 하고 어울리려 하고 모든 비용을 들여 비판을 피하려는 우리의 강박 때문에 갇혀 산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초연함이 바로 당신의 자유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잠시 동안 당신이 그토록 꽉 쥐고 있는 밧줄을 놓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을 구원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당신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그 밧줄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할수록 실제로는 통제력이 줄어듭니다. 더 많이 기쁘게 하려고 할수록 덜 진정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변화에 더 많이 저항할수록 피할 수 없이 다가올 때 그 변화는 당신을 더 강하게 때립니다. 세상은 당신의 통제 아래 움직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삶은 그 혼돈과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무서운 것을 요구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말이죠.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 거짓된 정체성을 내려놓으세요. 잠시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것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그 끊임없는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보이는 그 사람, 정신적인 사슬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현실 뒤에는 더 어둡고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통제를 놓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그 사슬 없이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너무 희석되고 외부와 너무 뒤섞여서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몽테뉴가 수세기 전에 그의 탑에서 속삭였던 해방적이고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닌 것을 놓아줌으로써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자유는 지금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에 바로 저편에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에도 동기부여 조언에도 신비로운 비밀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을 통제할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척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충분한 용기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은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계속 통제에 매달릴 건가요? 매일매일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절실히 필요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지은 황금 세장에 갇혀 살 건가요?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위험을 감수할 건가요?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할 자유 속으로 말입니다. 초연함의 철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길은 불안정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유일한 것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의 대부분이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쌓아 올린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신이 정말로 그곳에 도달하고 싶었는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높이 올라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꿈꾸던 파노라마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되기를 원했던 것에 왜곡된 반영인가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마침내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성공인가요? 아마도 당신은 이미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여러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것을 공부하고 적절한 곳에서 일하며 적절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 밤에 당신을 깨우는 그 불편한 진실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들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몽테뉴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고립 속에서 놀랍고 위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공은 그들이 당신에게 팔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재화의 축적도 아니며 심지어 외부의 인정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 즉 소수만이 감히 추구하는 성공은 자신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가면 뒤에 기대치 뒤에 그리고 당신이 매일 세상에 보여주는 거짓된 모습 뒤에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가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신을 대표하지 않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차 없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려고 해도 당신 안에는 항상 반항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조만간 그 가면을 깨뜨릴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을 원하나요? 당신이 캐릭터 뒤에 숨어있는 한 진정한 평온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끊임없는 공허감은 단순히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삶의 논리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직면하는 위험보다 불편한 삶의 안전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반쪽짜리 삶을 계속하고 행복의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자신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할 위험을 직면하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나요? 자신을 발견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일상에 편안하게 마비된 차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일상은 매우 효과적인 마취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바쁘게 하고 산만하게 하며 당신의 의지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반복적인 순환 속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것이 매우 높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자유를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자유는 자신에게 진실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기대를 거스르고 패턴을 깨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이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로 가장해야 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유지할 가치가 있는 성과는 진정성으로 완벽하게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을 통해서만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적고 믿는 것보다 얻을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먼저 그 도약을 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 당신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될 삶 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몽테뉴의 중심 사상이 등장합니다. 초연함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에서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집착으로 당신이 소유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 직업, 미리 만들어진 정체성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그 노력 속에서 진정한 삶은 당신을 대표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관성대로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두려워할 건가요? 아니면 마침내 알려진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두렵게 하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불확실성 속으로 자신을 던질 충분한 용기를 가질 건가요? 통제와 인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몽테뉴가 그의 고요한 탑에서 걸었던 길이며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바로 그 길입니다. 당신은 감히 이 길을 걸을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존재의 구경꾼으로 계속 머무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요? 답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토리텔링 행위가 지식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탐색을 비추는 깊은 거울이기도 하다는 것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는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의 반영 앞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는 각 인물이나 상황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이나 가장 숨겨진 두려움을 투영하는 강력한 자기 탐색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허구가 삶을 예행 연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실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여러 운명을 살 수 있는 일종의 감성 시뮬레이터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집단적인 불확실성이나 위기의 시기에 이야기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피난처와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위안을 넘어 그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대담함을 허용하며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고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탐험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혹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도 우리가 내적으로 기르는 이야기가 외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우리의 경험을 걸러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삶의 진로를 형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힘은 사회적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 선택하는 단어로부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다시 쓰는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완전히 속하지 않는 유전된 이야기에 갇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실패, 한계, 강요된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은
깊이 혁명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단순히 희생자가 아닌 과거를 재해석하고 다른 미래를 투영할 수 있는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지에 대한 잘 짜여진 이야기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관계 기회,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내면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연기하는 조용한 대본인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 내에서 모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형적인 존재가 아니며 우리의 이야기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풍부한 이야기의 어두운 영역 방향, 전환 모순 모호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전체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이야기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질문 불편한 순간, 그리고 혼란 속에서 진실의 섬광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 서술된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따라서 삶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시적인 것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를 다시 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 모든 만남, 심지어 모든 침묵조차도 이야기의 한 줄을 추가합니다. 우리는 미완성 텍스트의 영원한 작가입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그렇지 않게 말이죠.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우리의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강력한 무언가를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쓴 이야기의 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작 과정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최종 초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 페이지를 다시 쓰는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슬픈 장처럼 보였던 것이 오늘은 재탄생 전의 전환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인간 이야기의 위대한 연금술일 것입니다. 흉터를 상징으로 실수를 줄거리, 전환으로 침묵을 서스펜스로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기에 최종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삶의 진정한 예술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코미디에 있는지, 비극에 있는지, 아니면 서사시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 속에 거의 마법과 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큰 박수와 함께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끝은 또한 변장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장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쓴다.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의식적이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이야기꾼들의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거기서 당신은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더 나은 질문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책을 닫으세요. 하지만 치우지는 마세요. 다음 단락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